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영환 지사의 도정 1년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김 지사의 인사 정책을 집중 질타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1차 공모에서 탈락했다가 2차 공모에서 충북 도립대 총장에 오른 김용수 전 서울산업진흥원 상임이사, 김태수 전 충청북도 정무보좌관은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민주당이 김영환 지사의 인사 정책을 정면 비판한 데 이어 소속 도의원이 김 지사를 앞에 두고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김영환 지사의 인사는 괴산 출신, 청주구, 연세대, 수십 년 지기, 선거 캠프 출신으로 요약된다며 이딴 인사 잡음을 성토했습니다. 김 지사 취임 초기 떠돌던 일명 간신 5적 명단이 간신 7적으로 늘었다는 것을 김 지사는 알고 있느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정확히 되짚어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지금 김영환 지사에게 복귀의 시간이 절실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파격 인사로 주목받았던 김학도 전 산업자원부 차관의 영입을 두고 혼선도 빚어졌습니다. 오전 김영환 지사는 김 전 차관이 개인 사정으로 상근이 아닌 비상근으로 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3시간 뒤 충청북도는 김 전 차관이 당초 발표대로 4급 상단 상근직 경제수석 보좌관으로 임용될 예정이라고 수정했습니다. 급여를 받고 이렇게 상근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거보다는 조금 비상근으로 이렇게 좀 자기가 좀 헐렁하게 좀 다른 일도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조정 중에 있습니다. 김 지사는 임명 계획을 밝힌 뒤 늦어지고 있는 보좌관 추가 인사에 대해서는 청년 보좌관 등 한두 명을 조만간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충북교육청이 대안학교인 단제고 개교를 1년 늦추고 또 전임교육감 당시 교육과정을 전면 재설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단제고 문제는 보수교육감 이후 달라진 충북 교육의 기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기용 기자입니다. 옛 청주 가덕중학교를 리모델링해 성장형 대안학교로 내년 3월 개교 예정이었던 가칭 단제고. 개교 시기를 1년 늦춘 충북교육청은 기자회견을 통해 단제고 교육과정의 전면 재설계가 불가피하다며 종전에 짜여진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전교생 각자에 맞춘 개별 교육과정은 교원 수급과 공간 확보 등의 문제로 현실성이 떨어지고 보통 교과를 국어와 사회, 한국사 3과목, 주 12시간만 편성한 건 법정 최저치로 학생의 진로 선택 기회를 제한해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이러한 교과를 배우고 싶다고 하면 그제서야 교사를 구하고 그제서야 교재를 마련하고 수업과 평가 계획, 성취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말은 교사로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닐 것입니다. 교과별 교육과정 전문가와 대안교육 전문가, 현직 교감과 교사, 교육 전문직 등 20명으로 구성된 TF 실무단을 통해 보통교과 편성을 늘리고 진로교육 중심의 대안교과를 개발하는 등 교육과정을 새로 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교육청의 이 같은 입장은 단제고의 교육 목표와 교과 과정을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짜겠다는 것이어서 지난 수년 동안 개교를 준비해온 관련 연구회와 교육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보통 교과를 확대한다라는 이런 의미는 개인 맞춤형 교육 과정을 불가능하게 한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교육 과정이 바뀌는 것 자체는 대안학교의 기본 근본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보수교육감 체제로 바뀐 충북교육청은 대안학교의 설립 취지를, 진보교육계는 공교육의 책무성을 조금 더 공감해 줄 때 단제고는 교육계 합의 속에 개교할 수 있을 겁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청주페이에서 충전 오류가 발생해 신청자 가운데 553명이 10%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청주시는 운영 대행사 측에 월별 한도 예산인 29억 원과 지난 1월에서 6월까지 인센티브 잔액인 25억 원가량을 보태서 집행할 것을 통지했지만 오류가 발생했다며 신청자들에게 오늘까지 일일이 의사를 물어서 환불 또는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충북의 취업자 수 증가폭이 충청권 4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저조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에 따르면 6월 충북 지역 취업자는 95만 4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지만 증가폭은 0.6%인 6천 명에 그쳤습니다. 반면 세종 지역 취업자는 1만 2천 명, 5.8%나 증가했고 충남도 4만 7천 명, 3.8% 증가했습니다. 전국 최대 폐기물 처리 밀집 지역인 청주시 북이면과 오창읍에 이어 강내면에도 소각장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청주시 강내면 소각장 건축을 둘러싼 소송에서 청주시가 1심에서는 업체에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대청 그린텍은 지난 2017년 흥덕구 강내면 연정리 일대에 하루 94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 건립을 추진했고 청주시는 이를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최대 소각장 도시라는 오명과 함께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청주시는 전임 한범덕 시장 당시 방침을 바꿨습니다. 건축물이 들어설 부지가 마련됐지만 주민 건강을 침해했고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와 개발행위 심사가 누락됐다는 이유를 들며 건축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업체 측은 과도한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청주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달랐습니다. 이미 조성이 완료된 공장 용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 법률상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며 업체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현재 강내면에는 청주시에서 운영 중인 광역 소각시설도 있어 주민들의 반발은 다시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청주시는 재판부의 법리적 근거를 면밀히 분석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청주시의 민간 폐기물 소각시설은 6곳으로 전국 소각량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7곳으로 늘게 됩니다. 한편 청주시는 올해 들어 북이면과 오창읍 지역 소각장 업체와의 소송에서도 잇따라 패소한 바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지난주 청주 오송읍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2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건설 현장에선 내국인보다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게 현실이고 그만큼 외국인 노동자 사망 사고가 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합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청주시 오송읍의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거푸집 추락 사고. 25층 높이에서 외부 벽체를 만들기 위해 사용된 거푸집. 갱폼이 그대로 떨어지면서 베트남 국적 외국인 노동자 2명이 숨졌습니다. 문제는 작업을 빨리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크레인으로 안전하게 매달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기존 층과 결속돼 있던 이 철제물들을 해체를 먼저 해버린 사고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5일 인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도 중국 국적 외국인 노동자 1명이 살수차에 부딪히는 사고로 숨져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불과 3주 사이에 외국인 노동자 3명이 변을 당한 겁니다. 이미 건설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수가 내국인 수를 역전한 상태입니다. 지금 한 80에서 90% 될 거예요. 엄청 많아요. 지금 하다못해 교포들이 지금 팀장을 하고 있고 한국인이 밑에서 작업자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 보니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사망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자 중 외국인은 75명으로 11.2%였지만 지난해에는 82명, 12.7%로 증가했습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고 대부분 손짓으로 의사소통을 하다 보니 사고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겁니다. 또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해 노동 조건이 열악하고 장시간 야외에서 일을 해 집중력이 저하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안전조치조차 제대로 취해지지 않은 채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받지 못하고 현장에 투입돼 값싸게 쓰고 버리는 소모품처럼 취급된다. 외국인 노동자 수가 갈수록 늘고 사고도 많아지는 만큼 외국인 산업재해를 막을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CJB 박원입니다.
지난 5일부터 5박 7일간의 몽골과 인도네시아 방문 일정을 마친 김영환 지사가 충청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농부, 도시근로자와 연계한 해외 유학생 유치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도정 2년 차인 내년 7월까지 1,000명 정도의 유학생을 유치해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에는 10,000명까지 근로 외국인 유학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못난이 김치 100만 불 수출 계약으로 충북 농산물 수출의 발판이 마련됐으며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한 지방정부 주도의 할랄 제품 인증기관 설치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가 매월 첫째, 셋째 주 수요일을 단독주택 투명 페트병 집중수거의 날로 정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압착한 투명 페트병을 행정복지센터로 갖고 오면 5개당 청주콘 1개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콘은 청소 종합에 버릴 시간을 통해 경품 추첨에 응모하거나 환경 마일리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성군의 작은 영화관 설성시네마의 누적 관람객 수가 33,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음성군은 지난해 5월 개관한 설성시네마가 14개월 만에 33,791명이 다녀가는 등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성시네마는 옛 음성읍 사무소를 리모델링한 설성문화회관에 마련됐으며 2개의 상영관에서 매일 10회 최신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